핀처, 현진건. 그것이 어찌 없을까? 아내가 장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 머리에 앉아서 책장만 뒤적거리다 물어보았다. 못 본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을 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는 것이다. 나는 2년 동안 돈 한 푼 나는 데 없고 그대로 줄이며 시장할 줄 알아 기구와 의복을 전당국 창고에 들이밀거니 고물상 한 구석에 세워두고 돈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아내가 하나 남은 모본단 조고리를 찾는 것이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라. 나는 입맛을 쩍쩍 다시고 폈던 책을 덮으며 후 한숨을 내쉬었다. 봄은 벌써 반이나 지나갔건만은 이슬을 실은 듯한 밤기운이 방구석으로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았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빈 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빌어먹을 것 되는 대로 되어라. 나는 점점 견딜 수 없어 두 손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려 보았다. 이 말이 더욱 처량한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또 한번 한심을 내쉬며 왼팔을 베고 책상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에 오늘 지낸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늦게야 점심을 마치고 내가 막 관련 한계피를 물어 한성은행에 다니던 티가 01이라고 놀러 왔었다. 친척은 다 멀지도 않게 살아도 가난한 꼴을 보이기 싫고 찾아갈 적마다 무엇을 꿔내라고 조르지도 아니하였건만 행여나 무슨 구차한 소리를 할까 봐서 미리 방패막이를 하고 눈살을 찌푸른 듯 하여 나는 발을 끓고 따라서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다만 이 티는 촌수가 가까운 까닭인지 자주 우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성실하고 공순하며 소소한 소사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물이었다. 동년배인 우리는 늘 친척 간의 비교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평판은 항상 좋지 못했다. 티는 돈을 알고 위인이 진실해서 그 애는 돈푼이나 모을 것이야. 그러나 K, 내 이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그 잘난 언문에 섞어서 무어라고 끄적거려 놓고 제 주제에 무슨 조선의 유명한 문학가가 된다니 에라이. 이것이 그네들의 평판이었다. 내가 문학인지 무엇인지 하는 소리가 까닭없이 그네들의 비위에 틀린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그네들의 생일이나 혹은 대사 때에 돈 한 푼 이렇다는 일이 없고 티는 소위 착실히 돈벌이를 하여 가지고 국수 밥술에나 보조를 하는 까닭이다. 얼마 안이 되어 티는 잘 살 것이고 K는 거지가 될 것이니 두고 보아. 오촌 당숙은 이런 말씀까지 하였다 한다. 입 밖에는 아니 내어도 친부모, 친형제까지라도 심중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부모는 달라서 화가 나시면 내가 그러하다가는 말경에 비렁벌이가 되고 말 것이야 라고 꾸중은 하셔도 사람이란 늦복은 모르니라.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느니라 하시는 것이 스스로 위로하는 말씀이시고 또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었다. 이것을 보아도 하는 수 없는 놈이라고 단념을 하시면서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축원하시는 것을 알겠더라. 여간 이만하면 티의 사람 되기는 가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집에 올 것 같으면 지어서 쾌활히 웃으며 힘써
자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였다. 단둘이 고적하게 그날그날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웠다. 오늘도 그가 활발하게 집에 쑥 들어오더니 신문지에 싼 기름것을 이것 봐라 하는 듯이 마루 위에 올려놓고 분주히 구둣군을 끄른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물어보았다. 저 제처의 양산이야요. 쓰던 것이 벌써 다 낡았고 또 쌀이 부러졌다나요. 그는 구두를 벗고 마루에 올라서며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벙글벙글 웃으며 대답을 한다. 그는 나의 아내를 보며 돌려니 아주머니 좀 구경하시렵니까? 하더니 싼 종이와 집을 벗기고 양산을 펴 보인다. 흰 비당 바탕에 두어 가지 매화를 수놓은 양산이었다. 검정이는 좋은 것이 많아도 너무 칙칙해 보이고 회색이나 누렁이는 하나도 그것이야 싶은 것이 없어서 이것을 산 건요. 그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살 수가 있나 하는 뜻을 보이려고 애쓰며 이런 발명까지 한다. 이것도 퍽 좋은데요. 이런 칭찬을 하며 양산을 펴들고 이리저리 홀린 듯이 들여다 보이고 있는 아내의 눈에는 나도 이것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역력히 보인다. 나는 갑자기 불쾌한 생각이 와락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오며 아내의 양산 보는 양상 보는 양을 빙그러니 웃고 바라보고 있는 티에게 여보게 방에 들어오게 그려 우리 이야기나 하세 라고 말했다. 티는 따라 들어와 물가 폭등에 관한 이야기며 자기의 월급이 오른 이야기, 주권을 몇 주 사두었더니 꽤 이익이 남았던가든가 이번 각 은행 사무원 경기회에서 자기가 우월한 성적을 얻었다든가 이런 것 저런 것 한참을 이야기하다 돌아갔다. 티를 보내고 책상을 향하여 짓던 소설의 결미를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여보, 아내의 떠는 목소리가 내 귓곁에 들린다. 핏기 없는 얼굴에 살짝 붉은 빛을 돌며 어느 결에 내 곁에 바싹 다가와 앉더라. 당신도 살도리를 좀 하셔요. 나는 또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에 번쩍이며 불쾌한 생각이 벌컥 일어난다. 그러나 무엇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묵묵히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도 남과 같이 살아보야지요. 아내가 티의 양산에 단단히 자극받은 것이다. 예술가의 첫 노릇을 하려는 독특한 결심이 있는 그는 좀처럼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무엇에 상당한 자극만 받으면 참고 참았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그럴만도 하다.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나 심사가 어쩐지 좋지 못하였다. 이번에도 그럴만도 하다는 동정심이 없지 않았지만 또한 불쾌한 생각을 억제시키긴 어려웠다. 말없이 잠시 앉아있다. 나는 불쾌한 빛을 드러내며 급기야 급작스럽게 살도리를 하라며 어찌할 수가 있소. 차차 될 때가 있겠지. 아이고 차차 말씀 그만두구려. 어느 천년에. 아내의 얼굴에 붉은 빛이 지쳐지며 전에 없던 흥분한 어조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자세히 보니 두 눈에 은은히 눈물이 개어있더라. 나는 잠시 멍멍하게 있었다. 성냉 불길이 치받쳐 올라온다. 남은 참을 수 없었다. 막버릇꾼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누가 내게 시집을 오랬어? 저 따위 예술가처가 다 뭐야. 사나운 어조로 물풍스럽게 나는 소리를 꽥 질렀다. 에그. 살짝 얼굴빛이 변하며 어이없게 나를 보더니 고개가 점점 수그라지며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장판 위에 떨어진다. 나는 이런 일을